자, 그래서 일단 IC 규격으로다가 이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설계실에서는 이미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도면을 그릴 때 이런 도면으로 그린 도면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설계할 거는 이렇게 그릴 거라는 겁니다. 혼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해가지고서 이 규제를 다시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 이것도 보면은 세로 쓰기가 이렇게 해서 왼쪽에 노멀 오픈이든 노멀 크로즈든 왼쪽에 으로다가 위치를 잡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실기 시험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은 기호를 이렇게 시공소 기호를 푸시 버튼을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계정기 접점이든지. 그러면은 이게 터미널이 있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맞았냐 틀렸냐라는 것을 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가로쓰기도 이걸 이렇게 그대로 돌려준 거죠. 이게 밑에서 우리는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것으로 이게 푸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요. 얘들은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다르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요거 위에서 기존에 있는 것도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눕히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걸로, 위에서 누르는 걸로. 얘들은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푸시 버튼이에요. 푸시 버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푸시 버튼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푸시 버튼인데 얘는 접점 용량이 큰 거야. 이것은 접점 용량이 2A 밖에 안 돼요. 얘는 접점 용량이. 근데 이것은 접점 용량이 크면 10A 이상인 전동기의 기동용 스위치로 접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소형 부하 및 소형 전동기의 직접적인 조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3개가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이 단자가 어디 연결되느냐, 전동기에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한 아주 포터블용 그 컨베어라든지 그런 때에 이런 스위치를 이제 바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도 있다. 스위치 종류도 어떻든 다양하다. 이제 그거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호이스트. 공장에 가면 꼭 호이스트가 있죠. 호이스트용 누름 버튼 스위치. 이거 여러 개가 있죠. 여기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상, 하, 좌, 우. 자, 크레인을 올려라. 크레인을 내려라. 왼쪽으로 이동해라.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스위치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 외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상, 하, 좌, 우. 어떤 것들은 여기 핸들이 붙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핸들이 붙어 있는 것들. 이것도 조작 스위치가 다 있어야 될 거예요. 푸시 버튼처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요. 이것도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입력 신호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다. 다양하다.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만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14쪽을 보시면은 14쪽을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작 스위치 이제 접점 위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자, 푸시 버튼 스위치, 누름 버튼 스위치,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구조가 같죠?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이게 푸시해주는 요 겁니다. 밑에 이게 금속 스크류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요? 단자라고 했다고. 터미널.
지금 얘는 푸시하는 거예요. 푸시하는 것. 푸시하는 거죠. 이 푸시하는 거 얘도 모양별로 다 달라요. 빨간색 큰 버섯 모양의 큰 버튼으로 돼 있는 거, 이게 테두리가 있는 거 모양이 다 달라요. 어느 경우는 25 파이, 30 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기호 봤나 모르겠어요. 25 파이, 30 파이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들 25인치다 그럼 25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따옴표처럼 두 개를 표시하죠. 그 인치라는 표시입니다. 인치, 10인치. 10인치다 그러면 10 하고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기호는 뭐예요? 동그란 원형, 25 원형의 직경이 25mm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이 원형의 크기가 얘는 30mm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호는 푸시 버튼인데 기준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IEC 기준에 대한 것은 밑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한 번 누르면은 A 접점 눌러주고 B 접점 떨어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똑같죠? 노멀 오픈 접점, 노멀 크루즈 접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푸시 버튼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 자, 여기에 있는 거 15쪽에 있는 거죠. 지금 얘는 파이가 16파이예요. 작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복귀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냥 홀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푸시 버튼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콤먼 접점이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붙어 있고 떨어지고 붙어 있고 떨어지고 하는 그 역할들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콤먼 접점이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 전환 스위치. 선택 전환 스위치.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스위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푸시 버튼 스위치 얘기했죠. 여기서 선택 전환 스위치 요거 해주는 겁니다. 위치 전환 스위치, 위치 유지요. 그거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 전환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셀렉터 스위치라고 부르는 것으로 주로 회로를 전환하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회로를 전환해 준다. 회로를 바꿔준다. 예를 들어서 자동 회로다, 수동 회로다. 뭐 그런 때 사용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동으로 조작하면 그 위치의 접점이 유지가 된다. 자동으로 조작을 해도 자동으로 그 접점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 스위치는 이렇게 열쇠가 달린 키 전환 스위치도 있고요. 그냥 핸드 레벨에 따라서 이게 그냥 조작해 주는 것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눈금이 2개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3개짜리고, 그래서 2개짜리 좌우로 좌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내 주는 것도 있다. 종류마다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접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 줄 것이 캠 스위치가 있어요. 캠 스위치. 캠 스위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몇 쪽에 있나요? 16쪽에 이제 캠 스위치가 나와요. 캠 스위치가 뭐냐?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전환 스위치가 되는데, 캠이라고 하는 얘기는 누찌 단수가 3단, 4단, 5단, 6단, 7단 뭐 이렇게 여러 개 단수를 정해 줄 수 있어요. 만들어졌다.
다양한 회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선택절한 스위치처럼 수동으로 한번 조작하면 그 위치에 접점이 유지된다. 그림 2.7과 2.8은 스위치 구조 내부 회로를 나타낸 거다. 캠 스위치는 이렇게 레버가 큰 거, 작은 거, 열쇠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배전반에 이제 차단기 조작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캠 스위치가 어디에 쓰이느냐? 자, 요걸 보세요. 스위치가 놓이는 이걸 회로를 보면은 이렇게 선이 그냥 십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십자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선하고 이 선하고는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전류가 서로 통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폐로, 얘는 오픈,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은 연속 폐로라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 1단, 2단 그런 얘기입니다. 1단에서 2단으로 얘를 셀렉터 선택 스위치로 이렇게 옮길 적에도 이게 떨어져 있지 않고 1단에서 2단으로 계속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캠 스위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나갑니다. 5단, 6단 이렇게 나가는데, 자, 1단, 2단, 3단이 있는 걸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얘는 7번하고 8번 단자가 여기에서 1단에서는 만나요. 5번하고 6번 단자는 2번 노지나 3번 노지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 2번에서 3단으로 돌릴 때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1단에서 2단으로 돌릴 때 노지 얘를 1단에서 2단으로 이렇게 돌릴 때 여기는 오픈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하지만은 여기서 1번하고 2번 단자는 1단에서 2단으로 옮길 때에 계속적으로 회로가 연결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캠 스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1단과 2단에서는 연속적으로 이제 회로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단에서 3번과 4번으로는 단자가 통용이 되어 있다. 당연히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 만나고. 이게 회로다. 이게 절환 스위치이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 캠 스위치가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설명을 하면서 응용적인 측면에서 이걸 설명을 하고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변류기라고 하는 거 있죠. 변류기. 이게 뭐죠? 변류기. 이게 전력계통이나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적이에요. CT, 변류기, 그렇게 해야죠.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뭐예요? 전류 변압기야. CT, 전류 변압기라고. 그래서 얘는 CT는 이런 캠 스위치를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캠 스위치를 사용할 때 CT에 절환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CT라고 하는 얘는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CT 1차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2차 측을 개방하면 1차 전류는 모두 여자가 되어 2차 측에 이상전압이 발생해서 권선이 소선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용 중에 2차 측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이 CT가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CT의 변환비 또는 전격 부담이 바뀌어서 교체할 때는 전류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CT의 2차 측 전격은 얼마죠? 이거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5A. 1차 측은 뭐 1000A, 200A 뭐 얼마든지 좋아요. 하지만은 2차 측은 반드시 5A가 나와야 된다. 그게 CT 전격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CT 전격이에요. 그리고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이 흐를 때 이게 꼭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기자기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 볼펜에 1차 측의 전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두면은 이 주변에 뭐가 생겨요? 전력선이 생긴다고 했죠. 그죠? 전력선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1차선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CT가 되는데 이 CT가 실질적으로 저기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지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1차선이라고 하면은 1차선이 여기에 볼펜을 타고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은 여기서 1차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 1000A 전류가 흐른다고 보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전기력선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전기자기학 시간에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철심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 유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1차측 전류가 흐를 때 2차측을 개방하면 1차측 전류는 모두 여자 전류가 되어 2차측에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흐르는 얘를 1차측 전류를 어디로다가 이걸 뽑아내느냐 하면은 이게 1차측에 딴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글씨도 써 있어요. K, 큰 글씨로 K, L 써 있어요. 이게 1차측 K로 들어가서 여기 L로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사용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K로 들어가서 L로 나와라. 이게 1차측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2차측은 어디로 나오느냐? 여기로 나와요. 이 양단에 얼마가 나온다고? 5A가 나와요. 1000A가 흐를 때 5A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을 오픈을 해놓으면은 여기에 1차측 1000A가 흐를 때 오픈을 해놓으면 여기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다 여기가 돼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 고전압이라 얘가 이게 뭡니까? 이게 몰딩물 아니에요. 이게 녹아내린다고. 이게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죠. 배전반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흐르는데 화재가 난다. 합선되고 너하고 뭐하고 하면 폭발되더니 폭발. 엄청난 사고가 되죠. 근데 주의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사항 이거 시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에 어디를 가든지 주의를 해야 될 사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2차측에 수리를 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딴 방법 없어요. 이것을 딱 셔터를 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것을 크루즈를 시켜 놓으면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흐르면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차가 그렇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걸 크게 왜 이렇게 놨냐 그러면은 이걸 여기에 보세요. 이거 보셔도 돼요. 여기 보면은 240 AT 그랬어요. 암페어 턴이라는 거. 240 암페어 턴 그랬어요. 240 암페어 턴. 240 암페어가 흐르면은 얘는 어떻게 5암페어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1차 측이 240 암페어가 흐르면은 2차 측은 5암페어가 나온다. 여기에 1차 측에 240 암페어가 흐르면은 여기 양단에는 5암페어가 나오는 사양을 갖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표가 나와요. 암페어
A하고 T가 나와요. 15A, 이 A라고 하는데 15, 20, 40, 60, 1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암페어라는 거거든요. 15A, 30A, 40A, 60A, 120A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이 120A가 흐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요 노란 요 전선이, 이 노란 전선이 120A를 흐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120A가 흐르면은 T라고 하는 턴이라고 하는데 2라고 돼 있어. 두 바퀴를 돌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K로 들어가서 이걸 K로 입력이 이제 이렇게 120A 들어가면은 얘를 한 번 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빼서 여기로 부하를 돌려. 전원 들어가서 이렇게 돌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120A 들어갔죠. 요거 한 바퀴 돌고서 또 들어갔죠. 그럼 얼마야? 240A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5A가 나오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A다 30A다 그러면은 이것을 9번 돌려주래. 9번. 비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 CT입니다. 그래서 CT의 가장 적은 암페어를 사용할 때도 5A 이상이 흐르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 케이블을 칭칭 감아줘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차측 전류가 5A다 하면은 이게 120A다 그러면 환산을 해가지고 1차측 전류가 몇 전류가 얼마가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이게 CT예요. CT. 이 CT를 통해서 전류를 검출을 해가지고 차단기 동작도 시켜줘요. 오버커런트 어떻게 그걸 검출을 할 겁니까? 이 CT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CT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전력 요금 계산해 주는 거, 수용가에서 엄청나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주는 거, 변전소에서 전류를 어디에 보내주는 거, 뭐로다가 측정합니까? 전부 다 이 CT 가지고 해준다고요. 물론 고압은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이건 저압용인데 어떻든 구조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그래서 2차 측은 항상 전격이 5A. 1차 측은 1차 측에 따라서 이 톤수에 비례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캠 스위치를 사용할 때에 1차에서 2차,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CT를 여기에 A상, B상, C상이 있으면은 L1, L2, L3가 있으면은 얘를 요게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고 할 때 CT를 하나, 둘, 세 개를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 후단에 암메달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중간에 스위치를 하나 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스위치를 놔? 이런 캠 스위치를 놔요. 그러면 요 L1 상에서 L2로 옮겨서 측정할 때 여기서 여기로 옮길 때에 이게 공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게 개방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것이 연속된 접점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손상을 하나도 안 먹는다고요. 손상을 안 먹어요. 지하철에서 보면은 지하철이 맨 처음에 기동할 때 움직일 때 전류가 무진장이 먹어요. 그때마다 CT가 훌로다가 전부 다 전류가 흐르다가 기동만 돼서 가면은 전류가 뚝 떨어집니다. 그때 이걸 측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훌로 먹어서 이게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오픈 시켜주면 안 되기 때문에 A상, B상으로 옮길 때에도
이것을 크루즈를 시켜주는 이런 것을 쓴다는 거죠. 연속 회로 접점을 이용해서 A상에서 B상으로 옮길 때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T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잠시 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